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신익남 PD입니다. 오늘은 4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 대통령 반려견 돌보는 사진에 전여욱, 철창안이 편안해 보여 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의원 출신으로 현재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전여욱 전 의원이 반려견을 돌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두고 철창안이 참 편안해 보인다고 적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설이 아니라 배설 수준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전예혁 전 의원은 3일 블로그에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견을 돌보는 사진을 게재한 후 이렇게 철창에 앉아서 김정은이 보내준 귀한 강아지를 돌보는 문재인 집사라며 어째 철창안이 참 편안해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전예혁 전 의원이 인용한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SNS에 업로드한 풍산개 고미와 마루의 새끼 7마리를 돌보는 모습입니다. 고미는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에서 선물 받았고 마루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키우고 있던 반려견입니다. 신동근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혁 전 의원의 글에 관한 보도를 공개하면서 예전 독설가로서 인지도를 높였던 것에 향수를 느끼나 본데 이건 독설이 아니라 배설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배설 수준의 언어 사용 능력을 갖고 정계 복귀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이나 본인을 위해 좋을 것인지 회의적이라며 이런 분이 국민의힘 토론 배틀 심사위원이라니 비극인지 희극인지 뭐라 할 말을 찾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혁 전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에서 진행 중인 토론 배틀 형식의 대변인 선발대회 나는 국대다에서 심사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말과 글은 또 다른 인격입니다. 말과 글에서 그 사람의 성품은 물론이고 가치관까지 느껴집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인격과 가치관, 사고를 표현하는 언어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말은 언어가 아니고 폭력입니다. 전혜옥 씨는 3, 4, 1원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좀 새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조선일보의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비하 도 넘었다라는 제목의 뉴스프리존 기사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풍산개 고미가 새끼 7마리를 낳았다는 소식에 대한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이 독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 3일 김정은이 준 개 새끼 7마리 낳았다. 문재인 젖먹이는 사진 공개 기사 제목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기사 본문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제목에서 개와 새끼가 연달아 나오면서 욕처럼 보일 소지가 다분합니다. 다른 언론사들의 기사를 보면 욕이 연상되는 제목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선일보의 제목이 불가피하게 사용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선일보 기자가 고의적으로 제목에 개와 새끼를 붙인 것 아니냐며 부적절했다는 반응입니다. 의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폄하하라는 것처럼 보인다는 댓글도 달린 상태입니다. 문제는 조선일보의 이러한 패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선일보 일본판에는 한국을 비하하거나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제목을 자주 사용했던 바 있습니다. 한국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와 반일로 한국을 망쳐 일본을 돕는 매국 문재인 정권이라는 제목만 보면 한국 언론사인지 일본 언론사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일본어판 뿐만 아니라 국내판에서도 한일 관계를 이란 관계로 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기는 단순히 앞뒤가 바뀐 실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대한민국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국내 1위 언론사라 자부하는 조선일보의 이러한 행위가 한국 언론 전체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들의 조국에 대한 일편단심 정말 상을 줘야 합니다. 저들에게 당신네들 소속 유진상 기자가 작성한 칼럼 내용 중에 인용된 고사성어 한마디를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시발노 무새끼. 세 번째 소식입니다. 김연아 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SH 사장 내정이라는 제목의 아시아경제 단독보도 내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연아 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SH 사장에 내정했습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SH는 김세용 전 사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LH 사장의 응모, 지난 3월 7일 사실상 내정됐으나 LH 사태가 터지면서 공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SH는 오세훈 시장이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돼 취임하면서 3개월여간 황상아 기획경영본부장이 사장 권한대행을 맡아왔습니다. SH는 지난달 사장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 김연아 전 의원과 정유승 SH도시재생본부장 등 후보군에 대한 면접 등을 통해 김연아 전 의원을 1순위, 정유승 본부장을 2순위 후보로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취임 후 국민의힘 소속인 김연아 전 의원을 첫 서울시 산하기관 사장으로 내정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김연아 전 의원을 SH 사장 후보로 추천하는 계획을 알려왔습니다. 또 서울시는 5일 서울시의회 정식으로 김연아 사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었으나 김연아 후보가 자료 준비가 덜 돼 7일쯤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노식래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SH 사장 인사청문회 위원장으로 내정, 오는 19일 열릴 예정인 청문회에서 본격적인 검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 청문위원은 김연아 사장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현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엄청 힘들게 한 것을 알고 있다며 이번 청문회에서 김연아 후보자도 같은 잣대로 검증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서울시 의회는 김연아 후보자가 주택 및 오피스텔 등 여러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청문위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이 예상됩니다. 김연아 SH 사장 후보자는 정신여고 졸업 후 경원대 도시계획학과 입학 후 석박사학위를 받고 경원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하다 20대 국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에 도전 국회의원을 지낸 부동산 전문가입니다. 세 번째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0 국회의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김연아 내정자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총 4채를 소유하고 전세권도 3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능력 있는 부동산 전문가라 치켜 세우는데 정부 여당 인사가 다주택자의 전세권도 3개나 보유했다면 어땠을까요? 오세훈 시장은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공정은 없고 상생의 가치만 실현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윤석열 장모 사건 사과 한마디 없이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제목의 미디어오늘 기사 내용입니다. 윤석열의 장모 최 씨의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 유죄 판결 후 법정 구속 사건과 관련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 없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한 윤석열의 발언에 유체이탈식 화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1년 전 윤석열이 장모 사건 수사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물러나야 한다고 말한 발언도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일가의 의혹이 양파 껍질처럼 계속 나온다며 검증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영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은 공상이라며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던 장모는 불법으로 병원 운영하면서 요양비 22억 9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해 국민의 돈을 편취했다. 전 국민이 피해자이고 전 국민의 10원 이상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용민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지난해 국회 국감에서 장모 사건에 문제가 있다면 검찰청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고 위선이란 표현도 썼다며 검찰청장직도 그러하거늘 대통령직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그러나 대통령이 되겠다고 본격 나선 윤석열이 사과 한마디 없다며 수사 재판 법 적용에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유체이탈 화법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윤석열은 자기와 자기 가족에 관련된 사건은 우리 검찰 내부에서 옛날부터 보고 안 받고 관여 안 하는 것이지 그것을 제가 수사를 하라고 지시할 정도면 제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냥 물러나야 된다며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제가 우리 장모를 수사해라 누구를 수사해라 그렇게 할 정도 되면요 제가 그냥 나가야죠. 그건 위선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과 일가를 둘러싼 사건들이 양파 껍질처럼 계속 나온다며 잔고증명서 위조, 납골당 편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전시기획사 협찬 사건 등뿐만 아니라 나아가 윤석열 본인이 직접 피의자로 입건되거나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사건도 다수라고 제시했습니다. 김영민 최고위원은 옵티머스 펀드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윤대진 형 수사 무마 의혹 등에 윤석열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한동훈 검사와 채널A 검연 유착 사건에도 이름이 있다며 사실로 드러난다면 윤석열 일가야말로 국민 약탈하고 권력 사유화한 가족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그가 대통령이 되면 권력의 사유화는 더 가속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김영민 최고위원은 검찰청장 시절 판사들을 사찰했음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는데 권력을 쥐게 되면 검찰과 정보기관 동원해 사법부의 독립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청와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이 5년 만에 다시 부활해 그 피해가 모두 국민의 몫이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윤석열에게 대통령 되겠다는 공상에서 깨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장모 유죄 판결 및 법정 구속사건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주변 일에 입장 표명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한 윤석열 발언에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며 검찰청장이었고 지금은 대통령 되겠다고 나섰으면서 자신의 일가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게 어떻게 주변 일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강병원 의원은 윤석열 장모와 함께 불법 사무장 병원 만든 동업자들은 4년 전 이미 처벌받았다. 근데 유독 이사장 지낸 핵심 인물인 윤석열 장모만 경찰 조사 받은 뒤 입건도 기소도 안 됐다며 검사를 사유로 둔 사람만 법의 잣대를 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병원 의원은 특히 평소 윤석열 장모가 검찰청장 사위를 과시하고 사위한테 얘기해서 나 괴롭히면 혼나주겠다고 말하는 등 무법자 행보는 윤석열이 장모 범죄 은닉에 일조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한다며 당시 수사 과정에서 장모 불입 권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직 검사 재직 시절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 가족 수사를 방해했다면 권력 남용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필요할 경우 수사까지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백혜련 최고위원도 장모 구속 관련해선 입건조차 되지 않던 부분이 규명돼야 한다며 면책각서 아이디어가 누구한테 나왔는지도 규명돼야 한다. 법률가 아니면 생각할 수도 없는 아이디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혜련 위원은 이 밖에도 7건의 남은 사건이 있다면서 윤석열은 이제 올라갈 일은 없어도 떨어질 일은 많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영보 최고위원도 책임면제각서를 쓴 것은 부적절한 일임을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다며 유력한 증거가 됐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는 그때는 몰랐고 지금은 알았다는 건가라며 유죄 증거가 된 각서가 이 사건을 은폐하고자 한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인이 유죄를 받아도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말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수많은 의혹들이 윤석열이 검사로 있던 시절의 일이었음에도 본인과 무관하다는 태도로 여론을 호도하면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수작. 우리 깨시민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는 그 원칙 계속 지켜지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